홍콩의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4천 달러. 아시아 1위, 세계 9위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물류의 메카. 전 세계 패션과 유행을 선도하는 곳이다. 이곳에 지금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 좋아요. 아줌마, 저렇게 있는 파란색 원피스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 네, 여기 있어요. 오, 이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 좀 예쁘죠? 정말 예쁘죠? 근데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어머, 너무 비싸죠? 비싸지 않나요? 저희 가게는 다른 가게보다 더 싸게 팔고 있어요. 모두 1250원이에요. 네, 여기 1,100원 있어요. 네, 여기 250원이에요. 250원. 안녕히 가세요. 거스름돈도 틀리고 발음도 어색하지만 스스로 한국어 상황극을 짤 만큼 한국어에 대한 열정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다. 재밌어요. 流行音樂啊、韓劇啊、嘢食嗰啲都喺香港普遍咗。 한국어 정말 재밌어요. 홍콩의 대학들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다. 아시아 랭킹 1, 2,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는 모두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든다. 중문대에 위치한 한국어 교육문화원. 홍콩에 한국어 교육이 전혀 없던 2002년, 한국어 교육문화원의 이수경 원장이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시작했다. 한 작은 여인이 홍콩에서 한국어 교육붐을 일으켰다. 중문대 한국어 배우는 학생 10년 사이 5배로 늘다. 홍콩 언론에서도 그녀를 집중 조명했고 지난 11년간 홍콩에 한국어를 보급시킨 공로로 그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2005년 드라마 대장금이 이곳에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후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늘고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문화에 관심이 있고 또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 듣기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일상 회화도 단어나 요새 유행어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날 수업은 학생들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제 만든 시입니다. 시요? 네. 누가 쓴 거예요? 제가 꿈이라는 제목의 시는 세종대왕이 대한 거였다. 세종대왕이 계셨다. 그분의 꿈이 한국어를 만드셨다. 그분은 외국어로 시를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을 터. 하지만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 따라 한국어로 시 짓는 걸 즐기고 있었다. 처음에 니들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부터 영원히 니들을 좋아할 거라고 약속했다. 니들은 건방진기이고 난 해셔태아니까.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 건방진기를 좋아해서 하루만 네가 예쁜 때가 되고 싶어. 오 베이비. 사랑해요. 건방진기 사랑해요. 因為我中意嗰啲文化嗰啲，所以咪諗住學多種語言，追求幾好咁。 원래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 그리고 한국 문화도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먼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쉬워진 것 같아요. 홍콩의 한국어 열풍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이다. 특히 드라마 대장금은 홍콩 방송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인 50.2%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 홍콩 사람 중 대장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금도 홍콩의 양대 공중파 방송사에선 무려 24개의 한국 드라마가 방송 중이고
극장가에서는 영화 원앙소리, 백야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 가요는 학생들에게 인기다. 처음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학생 수는 70여 명. 그러나 지금은 매년 1,000명이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 왜 그 사람은 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정말요? 한국어 잘해요. 아니요, 아직도 잘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캐림에 가봤습니까? 캐림은 한국어를 배운 지 9개월 남짓된 클래스. 배운 기간에 비해 한국어를 잘해 물어보니 이전에 한국어 학원을 다닌 학생들도 있었다. 예전에 3년쯤 배웠고 이 학교는 작년 9월부터 배우게 되었어요. 될 수 있으면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번역도 하고 싶어요. 이수경 원장은 2000년 남편이 홍콩 시티대 교수로 오면서 홍콩 생활을 시작했는데 중문대 웹사이트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자기소개서를 올려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한다. 전공은 생물학이었지만 국제도시 홍콩에 한국어를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11년간 열심히 한국어 보급을 위해 앞장서온 이수경 원장의 목표는 홍콩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가 되는 것이다. 홍콩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어, 홍콩에서는 광동어죠. 광동어를 하고 영어를 합니다. 그 이외에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가 불어, 또 스페인어, 또 일본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앞으로 영국 국제학교에서 선택으로 아니면은 클럽 활동으로 포함이 될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을 봐도 한국어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咁所以喺大概10年前咧，我就開始舉辦啲短期課程，咁就讓有啲年青人又好，或者係在職人士咧，想讀韓語咧嚟呢度咧係讀韓語。咁我發覺咧嗰個歡迎程度咧越嚟越好啊，越嚟越高。咁所以咧我哋就開始由短期課程一路開展一啲叫做有學歷嘅，譬如話證書啦、文憑嘅課程。咁而家甚至乎咧，我哋係開到大專，即係話讀完呢個大專嘅課程咧，佢哋可以去韓國讀大學攞學位嘅。咁我睇到最近呢10年咧，我哋響韓語嗰個文化嗰個教學方面咧係不斷咁推動，而係受到好多香港人嘅歡迎。咁我覺得咧，我哋係做得非常之成功。 한국어에 대한 열기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한국 관련 강좌들이 인기리에 개설되어 국악 장구 강습이나 한복 예절 배우기, 한국 시인 초청 행사 등이 성황리에 치러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해마다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이다. 예, 말하기 대회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는 이런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이외에 마카오나 이 근처 광주, 심천 부분까지 좀 더 넓혀서 확대된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잭은 최근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동생 셀리도 한국어를 좋아해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해서 대학 졸업 후 취직도 한국과 관련된 곳으로 했다. 그동안 어디서 일해요? 지금 저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둘 다 한국어 실력이 상당해 둘이 있을 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우연히 그 TV를 보고요. TV를 봤어요. 거기 우연히 한국 노래가 갑자기 나왔어요. 한국 노래가 되게 좋다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터넷으로 한국 노래 계속 찾고요. 한국에 한번 가보고 한국에 어떤지, 홍콩에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뭔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고 나서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최근 교환학생으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와서 한국어를 배웠다. 하지만 그 당시 홍콩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한국에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한다. 그때가 사실은 한국어 학원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교재도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가 뭐 정규적인 수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류 그 동남아시아도 홍콩도 되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 수업도 되게 많아졌어요. 대학교까지도 거기 전공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수업도 뭐 학원 교과서도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한국어 공부하기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홍콩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류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만 가진 게 아니다. 국제 금융 허브인 홍콩에는 아시아 브랜치를 두고 있는 금융사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운다. 국제 회계사이자 변호사인 사라도 그중 한 사람이다. 저는 한국 사람의 친절함을 너무 감동했습니다. 한국 말, 한국 영어, 한국 음식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재미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셀리는 지금도 토요일마다 한국어를 배우러 다닌다. 이곳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클래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려 4시간 진행되는 수업인데 한국을 상대하는 회사 직장인은 물론이고 일반 직장인, 주부까지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시간을 한국어 배우는 데 쏟고 있었다. 비즈니스 관련해서 일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텔레비전이 보고 싶어서라던가 이렇게 재미있어서 뭐 한국어가 요즘에 아무래도 유행이니까 외국어 하나쯤 배우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홍콩 직장인들의 어학 공부 열기는 대단하다. 정부에서는 전업진수기금이란 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데 어학 공부를 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홍콩 달러로 10,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까지 수업료의 80%를 돌려준다. 영어, 북경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어에만 주어지던 이런 혜택이 2006년부터 한국어까지 확대되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하는 상황극. 한국어를 배운 지 2년 되었다는데 상당히 잘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요. 걱정 마세요.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찾아. 네,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성실하시고요. 공부하시는 거를 굉장히 즐기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예. 저희 주부분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드라마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되셔서 자막 없이도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배우는 이유가 뭐죠? 재미있었어요. 因為而家公司都有一個韓國嘅老闆，咁所以其實如果學韓文嘅話，我諗喺呢方面工作方面可能會攞多啲機會咁。 처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국어 하나도 알고 싶은데 공부한 다음에 한국도 몇 번 가서 문화도 알고 좀 좋아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요. 지금 이제는 그냥 좋아해서 한국 좋아해서 공부해요. 네, 동역자 되고 싶어요.
싶어요. 그럼 저녁 때 다시 올게요. 2006년 기준으로 홍콩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3천여 명. 홍콩 인구가 700만인 걸 생각하면 적은 수가 아닌데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이 학생은 한국 가요, 드라마는 물론 만화책까지 사전 찾아가며 보는 열성파이다. 또 자지딘 사전을 찾기 위해서 사전을 찾으려고.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북어는 어떠시 궁금하네요. 한국 가수 BC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BC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B 노래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요. 홍콩말 하고 한국말은 너무 비슷해서 고야 찬치감. 되게 친근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비슷해서. 한국어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친구들 만날 때 100%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어 공부의 열기는 늦은 시간까지 멈추지 않았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직장인들. 수업이 야간에까지 있나 봐요? 네. 보통 7시에서 9시? 어떤 반은 7시에서 9시 반? 그런데 수업 시작인 7시를 넘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안녕하세요. 원래 지각생들이 많으세요? 지각생 저희 반이요? 한 3분의 1은 지각해요. 헐레벌떡 뛰어와요. 왜 그런 거죠? 퇴근 시간이 너무 늦대요. 빵 하나씩 들고 막 뛰어와요. 네. 끼니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보니 대학과 문화센터마다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한국어 강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묻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대학교 부설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강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야간반은 거의 95% 정도는 직장인데 가끔은 중학생들도 있더라고요. 261페이지. 중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느낌은 어떨까? 너무 어렵진 않을까? 처음 배울 때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가나다라 자음모음만 알고 나면 사실 중국말보다 쉬운 게 한국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나 이런 것만 조금 뚫리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배우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재미있어서 2년, 3년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초급 단계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교재 개발이라든지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도 더욱 반가운 소식은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로컬 학교에서 가르쳤었거든요. 이제 방과 후 활동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여기 그냥 로컬 학교 뭐 1, 2학년반 합치고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퍼센트로 따지면 되게 10% 정도 미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는 1어만 있었다면 1어나 뭐 독일어, 프랑스어만 있었다면 지금 한국어도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면 개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나갔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 3년씩 한국어를 배우고도 한국 사람과 직접 대화해 볼 기회가 전혀 없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2년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이 한국 분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사실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학생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들하고 이제 언어 교환이나 이런 것도 연령대가 조금 안 맞기는 한데
그렇지만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한국 분들하고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운 거를 또 활용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오늘은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 공부를 마무리하는 시간. 다들 긴장한 듯 노트 필기를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다. 오늘 한국어 생활회화 시험 보는 날입니다.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게 될까? 저희 과정이 2년하고 3년 부학사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졸업할 때 부학사 졸업 증서가 제표됩니다. 한국어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존칭어 사용. 주어에 따라 조사와 동사까지 달라지니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저희 한국어 과정은 현재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한국어 일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1년 동안의 한국어 기초, 또 중급, 그 다음에 중급, 고급을 마치면 학교에서 자격증을 주는 홍콩에서 처음 시작된 한국어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한국어 전공, 하이어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어, 응용 한국어 및 문화 수업입니다. 전공으로 해서 2년이나 3년을 공부한 다음에 한국식으로 하면은 전문대학교 부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입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한 홍콩에 한국어가 뿌리를 내리면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수경 원장에게 물어봤다. 한국어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 문화, 특히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에서 활동할 때 한국과 홍콩의 교류가 돼서 교류 활동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서로 같이 세계화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콩에 부는 한국어 열풍. 한류로 시작된 한때의 유행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어 교육 관련 콘텐츠와 인력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세계인을 양성할 수 있는 폭넓은 활로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건 아닐까?